이지은 위원장과 함께는 경찰 인사 문제 이걸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현수 경찰국장 지난 5일 치안 정감으로 승진을 했고 지난 7일에는 서울청장 직무대리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네. 이게 굉장히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경찰 내부에서는 경정 이하의 실무자급 인사는 해야 된다, 할 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특히 이런 고위직 인사는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된다.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내란 세력이 아직 그 어디까지가 내란 세력이고 어디가 관련이 없는지 밝혀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난 다음에 네.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하. 너무나 기습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현수 지금 국장 직무대리 임명된 네. 사람을 보면 이번 정부 들어서 정말 초고속 승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예. 인수위를 갖다가 3년 안에 이제 2단계, 와, 2년 사이에 3단계를 2년 사이에 3단계. 네. 그런데 어디에 있었냐면 인수위에 있다가 국정상황실로 갔다가 또 네. 거기서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그 경찰청에서 정보국장을 하다가 다시 행안부에 있는 행안부에. 경찰국장으로 그렇죠.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 업무는 거의 하지 않고 윤 정권의 가장 핵심 실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승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은 네. 이 서울청장 직무대리일까? 네. 이 시점에 왜 이 자리일까? 여기에 네. 대한 의구심도 좀 커지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승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보은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승진. 네, 이 사람뿐만 아니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3명이 더 승진을 했습니다. 아. 이 승진한 사람들이 네. 전부 101단 그러니까 경호처와 같이 대통령을 지키던 쪽에 있었던 사람 아니면 국정상황실 또는 국무총리실 네. 그 다음에 우리 박 청장은 행안부 이렇게 해서 정말 정권의 실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승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자기 사람들을 챙겨주겠다라는 보은 인사다 이렇게 보은 생각합니다. 인사다. 그런데 이제 박현수 국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면은 이 내란 사태와도 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내란의 밤에 경찰청장과도 통화를 했고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회 봉쇄를 실질적으로 맡았었던 경비국장과도 계속 통화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수사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박현수.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네. 지금 이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상민 장관의 통화 기록을 쭉 보게 되면 그 통화를 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경찰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네. 박현수 청장에 대한 수사는 들어갈 거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수사 대상인 거죠, 어떻게 수사 보면. 대상. 근데 굉장히 또 경찰로서도 불행인 것이 네. 지금 이제 이런 사람을 서울청장으로 앉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조직을 좀 추스리고 해야 될 서울청장이 2번 연속 내란과 관련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직을 추스리기는커녕 어떤 수도 치안을 책임지는 청장이 오히려 조직을 더 어수선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경찰 조직으로서도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죠. 경찰 내부에도 좀 동요가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기습적으로 네. 인사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말이 많고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될 사람이 서울청장으로 왔냐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뭐 윤석열이 정말 감옥에서 옥중 인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옥중 인사도 경찰의 반발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기 대선 국면이 또 네,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렇죠. 예, 예. 뭐 이 선거가 진행되는 네, 동안에 네. 그런데 이 사람 중에 중요 자리를 이른바 친윤 인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앉는다. 네. 이건 좀 이상해요. 제가 봤을 그렇죠.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번 총선 때도 어땠었냐면 네. 윤의 그 측근들을 경찰서장과 수사 라인에 다 배치를 한다 이런 소문들이 파다했었습니다. 뭐 소문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네. 자기 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배제를 했었습니다. 경찰 아. 내에서도. 왜냐하면 선거가 들어가면 선거법 수사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로 이제 그 중요한 자리를 다 채우게 되는 건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이제 민주당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선거법으로 40명까지 날리겠다는 등 막 이런 얘기들이 돌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소문이 네. 있었죠. 예. 그래서 선거가 되면 이제 이 행정부 정부에서는 정권에서는 자기들 사람들로 채우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 인사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대선 이제 과정이 될 텐데 네. 그런 우려가 있고 특히 최상목 대행이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자신의 뭐 권한을 쓴다 뭐 네, 이런 주장인 네.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최상목 써야 될 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안 하고 맞습니다. 지금 거부권 행사나 이런 네, 인사는 네. 또 하고 네. 국민들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매우 부적절한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어떠한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분명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설들이 갈리고 있는데 이제 뭐 소위 말해서 현상 유지설, 현상 변경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주 해야 할 일만 소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현상 유지 정도로만 가야 된다라는 현상 유지설과 네. 아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음. 현상 변경설이 있는데 다수설은 현상 유지설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마은혁 재판관처럼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본인이 반드시 임명해야 되는 대통령의 의무 같은 거는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현상 유지설이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정확히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박현수 이번 승진 후보자가 내란 때 이렇게 전화한 거 알고 있었냐 이랬더니 몰랐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걸 자인한 셈이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본인이 과연 인사를 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누가 시켜서 했을 것이다. 승진시켜라. 그렇다면 그 시키는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것도 문제인 거고 이제 윤석열이 인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직무가 배제된 사람이 가장 공무원에 있어서 가장 큰 직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더구나 군과 경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내란을 하면서 군과 경찰을 동원을 해서 정말 다 공범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기에게 잘 협조한 사람을 승진을 시키게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군과 경찰의 인사에 개입을 하는 거라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렇네요. 최상목 대행은 몰랐다. 이건 또 그러면 몰랐어도 문제고 지금- 알았어도 문제입니다. 지금 아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물르든가 네. 책임을 지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또 가만히 버티게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네. 문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3월에 보면은 또 중요한 인사가 맞습니다. 예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3월 말에는 그 국수본부장이 이제 그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사할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예. 이제 국정 질의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거 인사 어떻게 할 거냐.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문제가 예. 원래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해서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서 그렇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이유는 이게 이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교차적으로 검증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모두가 대행이에요. 지금 모두가 대행인데다가 심지어 국무총리 대행도 본인이고 대통령 대행도 다 본인입니다. 대행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단계적 교차적 검증이 전혀 안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전격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대행의 네. 그 시스템에서 이렇게 했고 내란 사태에 연루된지도 의혹이 있는지도 몰랐다. 최상목 대행은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이 쪽지 내용도 몰랐다. 그렇죠. 분리하면 다 몰랐다고 다 그냥 하는 것 몰랐다. 같습니다. 내가 비아폰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다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대통령 권한 권한을 대행을 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큰 너무 문제입니다. 지금 걱정인 상황인데 네. 경찰 인사가 계속 이렇게 지금 문개기로 계속 갈지는 저희 너무 걱정이 되는 건데요. 네. 이번 대정부 질문 가운데
이거 진실이 좀 규명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네, 네. 그리고 예.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예. 또 짚어야 될 것들이 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싶은데 이번에 예. 이제 지금 박 청장만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그 밑에서 3명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남재현 경무관이 경무관이 치안감으로 치안감으로 갔죠. 승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예, 어디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에 국정상황실에 국정상황실이 파견됐었죠. 있었습니다. 국정상황실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2022년에 국기문란 사태의 주인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2022년도 6월 달에 경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안감 인사가 번복이 되었어요. 2시간 만에 치안감 인사가 됐다가 맞아요. 번복이 돼서 난리 났었죠. 그때. 네, 난리가 나면서 예. 그 대통령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국기문란이다. 경찰이 엉망진창이다.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질책을 했었던 사안이거든요. 네. 그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이 그때 남재현 경무관이 당시에 인사과장이었어요. 그 아하. 책임을 지고 좌천이 됐었습니다. 어. 근데 이 정권 들어와서 2단계를 승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거가 경찰이 잘못한 게 아니라 특히 남재현 인사과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상민이 잘못했다. 이상민이 자기가 서명을 해놓고 그냥 나왔다가 잘못되니까 이걸 모든 책임을 경찰에다가 경찰에 넘긴 거 뒤집어 아니냐. 씌웠다. 그런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너 잠깐 자천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너 살려주겠다.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6개월 뒤에 승진을 하고 이번에 치안관까지 승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요, 이거. 이상하다. 예. 이건 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행안위가 있으면 예.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질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청 그 서울청장과 관련해서 추천, 제청 이런 절차들이 잘 지켜졌는지 아하.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박현수 청장이 내란과 관련 있는 걸 정말 몰랐는지 그리고 남재현 치안감의 그 당시 국기문란 사태 그거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진 건지 그 사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3월 말에 국수본부장은 정말 임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캐물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수본부장도 이번에 이제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내부에서는 예. 에이 당연히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3월 말이다 보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탄핵이 된 이후일 그렇죠. 가능성이 높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국수본부장도 2년 임기제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알박기처럼? 그렇죠. 탄핵 정권에서 탄핵까지 됐는데 알박기를 해놓으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경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안 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거 보니까, 기습적으로 예.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할 수도 있겠는데 싶은 거예요. 제가 뭘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의 이상입니다, 일을 정말. 보여주고 네. 있어서 네, 네. 참 이제 황당하고 당황스러운데 이거 네. 계속 저희가 주의를 집중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고 맞습니다.